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프로젝트별로 간단히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간단한 또 질문을 받은 뒤에 작품들과 행사들이 펼쳐지게 될 장소로 이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 세계문자연구소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 문자를 연구하고 활동을 주도하고자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제1회 세계문자 심포지아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내년 제2회 대행사를 준비하는 간년 행사로 학술대회, 체험행사와 2개의 예술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여기 계신 이목상 총감독님, 김종구 작가님, 구현상 학술사업단 감독님, 홍보라 아트 디렉터님, 양지훈 아트 디렉터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 말씀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목상입니다. 정말 행사가 많으신데 가실 곳들이 많으실 텐데도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비엔날레를 작년에 하고 내년이 2회 비엔날레인데 올해는 간년으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도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행사가 첫 행사이기 때문에 프롤로그 형식을 띠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자 선언을 우리가 유도해냈고, 그리고 학문과 예술, 인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작년 행사를 했는데, 작년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타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하고 싶었지만 여력이 닿지 않아서 못했던 골목을 찾아 들어가 보자. 골목에서 문자는 어떠한 숨결을 갖고 있는가,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목도 가가호고, 집과 집이 연결돼서 만드는 것이 골목이고, 골목이야말로 삶의 가장 그 적나라한 현장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대도시에서는 골목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600년의 고도인 서울은 골목이 아직 살아있고, 특히 서초는 조선 600년간의 그 문화에 숨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었죠. 그래서 서천의 골목은 역시 훨씬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이 일대가 준수방이라고 불렸었죠. 이 일대 어딘가에서 한글을 지으셨습니다. 세계문자 축제이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한글의 그 후예로서 한글을 쓰고, 그게 결국 한글살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속에 한글살이에 대한 문화를 실현할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한글을 중심으로 놓는 것보다는 세계 문자를 중심에 놓고 그 허브 역할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세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도 그렇고 우리의 문명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나요? 그때? 네, 김종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목상 총감독님이 일어나셔서 또 말씀하셔갖고 저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앉아서 얘기하면 좀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앉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지금 올해 문자 체험, 가가오 문자 그 프로젝트의 가가오 문자 체험 프로젝트를 맡은 김종구라고 합니다. 이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올해 연이어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문자 생태계라는 100년 후 문자에 있다라는 작년에 문자의 앞으로의 문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주제로 행사를 했다면은, 올해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피부로 좀 더 접하게 하자 하는 우리의 취지가 가가오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가오 문자를 갖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체험의 어떤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체험의 장소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사로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이 동네 통이동 일대, 또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통이동이죠. 아까 준수방도 얘기하셨고 이랬는데, 이 통이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가가호 방문해서 저희의 취지를 얘기하고, 세계의 문자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예를 들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나시는 원하는 글자를 세 개의 문자 중에 또 읽을 수도 없는 문자를 그리듯이 그분들이 직접 쓰신 그 글을 저희들이 3D 조각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 3D 조각은 한편 이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술이죠. 이것들을 직접 조각가들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명의 하나의 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회의장에 보여지는 이 글자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직접 주민들이 쓰신 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어느 나라 문자다, 또 어떤 이야기다라고 저희 그분들이 쓴 것들도 같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의 행사에 진행되는 거는 직접 골목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다 문패처럼 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면서 이게 뭘까 할 때 생소한 문자가 있다는 거, 그 문자에 대한 의미를 또 읽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이 문자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 주민들한테 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소장이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끝나고 나면은 주민들한테 그 소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쓰신 문자는 직접 집에다가 평생 소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돈을 받고 그분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쓰신 거를,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했던 그런 의미들을 세계 문자 중에 하나를 평생 동안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이러한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느 집에 갔더니 이 파라과이 문자 중에 과라니안 문자가 있거든요. 과라니안 문자를 소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파라과이 옛날에 쓰던 문자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전달돼서 조그마한 통이동의 한 집에서 세계 문자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의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치되고 소장된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나중에 문자 조각, 세계 문자 조각 캐탈로그를 만들 텐데, 책을 만들 텐데, 그 책을 전 세계에 관련 기관들한테 우리가 배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문자 심포지아 2015 학술 행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구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문자 생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과 학술이 한데 어우러져서 종합화된 그런 축제를 기획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규모도 컸고 첫 행사였던 관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올해는 우리 총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라는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그 구체화의 몇 가지 방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학술 행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외쳤던 것은 문자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생태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자.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체 간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힘 있는 자가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약자에게도 그 서식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자가 언젠가 강자가 될 수 있고 또 강자도 언젠가 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상호 존중의 이념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런 생명 문화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노력 앞에서 과연 문자는 어떤 의미로 생태계 보존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자는 보호를 해도 죽고요,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말과 글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죽어왔고 새로 탄생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어나갈 때 점이지대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겠다. 점이지대라는 것은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끼어있는 그 둘을 매개하는 트레이드 존과 같습니다. 이쪽 저쪽이 교환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럼 이 트레이드 존으로서, 점이지대로서 문자는 과연 어디에 이런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영어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이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모국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외국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라는 것과 모국어의 그 사이, 점이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바로 골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골목이라는 화두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자 생태계의 다양성이 자리하는 공간, 그것을 잡아내려고 했고요. 예술가 분들은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사람이라는 역동적 구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술 감독님께 듣도록 하고, 저는 이제 학술 행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조 강연에서는 핵심이 문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어떤 쪽이겠는가?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문자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지 한 도덕적 물음이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관용이라는 태도가 도덕의 핵심이었습니다. 존 로크가 얘기했던 종교와 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불간섭이라는 것을 관용이라는 태도로 이해해 왔는데, 작은 문자가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그 문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인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의 원리는 관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관용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은 말, 작은 문자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유네스코나 또 유엔이나 또 미국이나 큰 나라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용의 원칙만 지키면 그들은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관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향 모색의 때가 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세계문자연구소는 서로 살림이라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문자의 문제는 지식인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문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할 수는 없는데요.
지식인들은 기록을 해야 되고 요즘 국사 문제, 한국사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낱말로, 어떤 언어로, 어떤 색채로 기록되느냐, 그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지식인 또는 권력층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록물 문제입니다. 이 기록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 이 문제의 관건이 바로 학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화 문제는 아주 필수적인 우리 문자 생태계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다뤄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글자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한일 관계가 과연 한국이 우리말과 우리 글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립을 했는지, 그리고 일본어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글자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자 하고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사례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세계문자연구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인포그래피라는 거였는데요. 인포그래피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모션 인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이모셔널이라는 인포그래피가 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인포그래피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좀 예측하고 이것이 문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세계문자연구소가 전 세계의 문자를 인포그래피, 모션 인포그래피, 이모셔널 인포그래피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학술 행사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문자 탄생기 조사입니다. 과연 문자라는 것이 어디서 탄생됐을고, 어디서 탄생됐고, 탄생된 도시는 왜 문자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가 어디로 흘러갔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이런 문자 탄생지 26군데 정도의 세계 문자 탄생지를 조사해서 그 문자 탄생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서촌 일대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의 탄생지인 서울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호주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라시아 지역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자 정책을 좀 자세히 소개하고, 또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모국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국어를 갖고 있지 못한 공동체들은 독립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이런 문자 정책과 모국어, 그리고 말글이 어떻게 한 국가의 독립과 그리고 자긍심을 키우는데 기여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학술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아라는 행사 자체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큰 행사를 했고 사실 국비를 들여 한 셈인데요. 그 결과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콘텐츠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아카이브와 같은 공공 기록물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세계문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아카이브를 개설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벌였던 모든 행사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올해 행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물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이 개방형 도서관 아카이브를, 공공기록물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뜻과 정신을 알리고 또 모든 그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함께 나눔의 이런 실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학술 행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프로젝트 1일 교차점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은 홍보라입니다. 저는 공공미술에 좀 방점이 찍혀있는 문화기획과 예술정책 연구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이번 2015년 세계문자 심포지아의 주요한 베뉴가 되는 이 창성동길에서 2005년 이후에 비영리 전시 공간인 팩토리라는 것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아트섹션을 맡게 되면서 문자라는 것이 타이포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문자와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얘기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그 1회 문자 심포지아가 진행됐을 때 그 선언문에서 제가 몇 가지의 좀 키워드 같은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는 평등하다, 문자의 생태계라던가 문자의 신체성에 대한 고민들, 그 작년에 뉴스레터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 써주신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자의 신체성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예술은 예술이다 보니까 이것이 예술이라는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과 어떻게 만나서 표현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이걸 교차점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간 이 길거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거리가, 예를 들자면 이 앞에 거리가 지금 대로처럼 됐는데 저는 이 거리를 골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작했었을 때는 골목이라는 느낌으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대로가 돼버리고, 또 골목이 작은 골목들이 또 굉장히 상업적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하면서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멈춰 있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교차점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교차점에 있는 이 현재를 예술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그 교차점이라는 것은 문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혹은 문자가 페이싱하고 있는 오늘의 그 문자의 생태계와도 맞물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지훈 그 아트 디렉터랑 같이 이제 2개의 예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저는 아무래도 공공미술 쪽에 더 많은 기획을 해온 사람으로서 조금 더 거리로 나가자. 그리고 아무래도 전 여기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들도 있어서 제가 좀 더 거리에 나가는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코. 그래서 건물주 분들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하고, 건물주 분들에게 그 협의를 받은 분들을 저희가 예술의 후원인, 페이트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같이 싣게 되었고요. 나중에 제가 밖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자의 신체성이 주목한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현대무용 안무가인 송주원 씨와 함께 이제 무용 공연을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과 함께 4분짜리, 20분짜리의 영화로 만들어서 그 전시 기간 동안에 스크리닝도 하고 그래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의 그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그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머지 좀 상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이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는 문자 발명가들입니다. 우선은 이목상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골목에서 출발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골목을 단순히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 볼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저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물리적 공간보다는 조금 더 개념화된 의미에서의 골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문 영역, 아니면 자신의 일상 공간, 아니면 자신의 분야, 이런 것들도 다 골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소개하는 문자 발명가들은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문자를 발명한 이들을 초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자를 형이상학적인 거대 담론이나 문명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응하면서 자신만의 문자를 실사고시하게 만든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는데요. 뭐 한옥 목수, 아티스트, 아니면 큐레이터, 일문학 교수님, 아니면 미학자, 컬럼니스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문자를 소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 프로젝트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10월 18일 오후 2시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을 종림 스님과 김남실 교수님의 대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담의 제목은 문자의 삶과 죽음이고요. 저는 이 종림 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사실 고려대장경을 디지털화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제 디지털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일반인에게 누구에게나 소통될 수 있는 그 언어로 바꾼 분인데요. 이런 디지털 환경 안에서 자신만의 문자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그 소통의 방법들이 어떻게 문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문자 발명가들을 출발하게 된 것은요, 이 공간들에서 지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크게 보면은 경복궁을 둘러싼 공간들입니다. 서촌, 세종문화회관 이런 공간들인데요. 이 사실 보자면 이제 경복궁이라는 공간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궁 안의 공간이라면, 이제 궁 밖의 공간들에서 이제 문자를 사용하도록,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었던 궁 밖의 공간에서 이제는 현재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문자를 발명하고, 이제 궁 안과 궁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문자를 사용하는 이와 만드는 이, 아니면 예술을 더 확장돼서는 예술을 생산하는 이와 향유하는 이의 경계들이 없어진 이런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현장 그 장소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5분 뒤에 2시 35분에 이 정문 앞에서 모여서 다들 움직이겠습니다.